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근 이들보다 더 주목받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요. 예멘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의 무대일 정도로 찬란한 과거를 가진 국가지만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예멘의 후티 반군은 최근 자국의 앞바다인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다가 다른 국가의 선박까지 공격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과 영국이 공습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올해 7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 파리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멘 후티 반군과 홍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세계경제포럼이 현지 시각 15일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인류 공통 현안을 논하는 국제 민간회의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신뢰 재구축인데요. 특히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의 관심사가 안보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다자주의 무역의 후퇴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을 인류 번영의 도구로 활용할 방안 등도 리더들이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현안들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오픈 AI 샘 앨트만 최고 경영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까지 2,800여 명이 이번 포럼에 참석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최성희 북한 외무성 방문 전 브리핑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모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최성희 북한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15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는데요. 최 외무상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만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만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랜드 셉스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비한다고 말했는데요. 셉스 장관은 5년 안에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분쟁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관은 냉전 종식 후 국방 대신에 보건, 교육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방의 적들이 무장하고 서로 더 연결되면서 평화 배당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이런 적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증액해서 달라진 상황에 대비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번째 경선이 아이오와주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날 공화당의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열리는데요.
대선 풍향계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코커스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반 득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 누가 2위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여서 전당대회 내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인데요. 선거구별로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후보자별 지지그룹 형성해서 대의원을 뽑습니다. 여기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여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 승리하면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후 열릴 다른 주 코커스, 프라이머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는 대선 풍향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달 착륙선이 기술적인 문제로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인 페레그린이 기술적인 문제로 달 착륙에 실패한 이후 지구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인 에스트로보틱은 페레그린이 곧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달 착륙에 실패한 이후 인공위성을 파괴하지 않고 우주 잔해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임무를 중단한 방법을 모색해왔고 착륙선이 지구에도 떨어지면서 불에 타도록 내버려두라고 미국 정부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레그린은 지구에서 37만 7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구로 추락 중인데요. 지구로 추락하더라도 안전상의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진입 과정에서 대기와 마찰로 인해서 불에 타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달 표면의 천문대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국립천문대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는 데 공헌할 수 있는 달 표면 천문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니혼 게이자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길이 약 5m 금속 안테나를 활용한 달 표면 천문대 계획 스쿠요미를 추진 중인데요. 천문대가 관측할 대상은 지구에서 잡아내기 어려운 주파수 50MHz의 미터파입니다. 니케이는 미터파를 관측하면 별이나 은하가 형성되기 전에 우주 암흑시에 대한 우주 공간을 지었던 수소로부터 신호를 포착해서 빅뱅 등 우주 이론을 해명할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 찾기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키워드로 또 이번에는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들 알아볼 텐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복잡한 심정 대 냉정한 진단이라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얘기인데요. 이제 네. 오늘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이제 열렸고 신뢰 재구축. 이란 것이 이번의 주제입니다. 중요하죠. 네, 근데 좀 추상적이죠. 신뢰를 네. 어떻게 재구축할 건가. 이거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거 좀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고.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을 다시는 보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전 세계 각 국가가 과연 다른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네.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심정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뭐 정재계 인사들, 유명한 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우리 인류의 공통 현안을 정말 잘 찾을 수 있을까 현안에 대해서 대답을 그래서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비근한 예가 기후변화입니다. 아, 그렇죠. 다 알죠. 네, 기후변화 네. 우리 막아야 된다. 네. 우리가 같이 살기 뭐 때문에. 대의에는 다들 찬성을 맞아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탄소 감축은 맞아 우리 다 모두가 줄여야 돼라고 그렇죠. 말하는데 각국마다 미는 산업이 다르고 중요한 산업이 다르다 보니까 우린 이래서 안 되겠어. 우린 이래서 안 되겠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포럼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뭐 글로벌 경기 둔화, 다자주의 무역 후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또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는 아, 이런 그렇죠. 부분 얘기를 할 이제는. 텐데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또 재계점 하나그룹, 현대, 효성, 뭐 LG화학, 현대차그룹 이렇게 내노란 대기업들 임원들이 다 포럼에 참석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워낙 현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각국 입장도 다 다를 텐데. 네. 자, 그러면 냉정한 진단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냉정한 건가요? 냉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 뭐 숫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성장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포럼에도 전문가들 참석하는데요. 먼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포럼 측이 이번 4박 5일 동안 하면서 전 세계 경제학자 50명을 먼저 인터뷰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경제학자 중에서 56%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력 약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나머지 44%는 그래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좀 보면 유럽에 대해서는 약하거나 매우 약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77%, 뭐 대다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유럽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력이 약하거나 매우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15% 정도 나왔고요. 네. 중국은 약 70% 정도가 중간 정도의 성장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올해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전체적으로 좀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물가는 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만큼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네. 경제학자 중에서 77%는 노동시장이 개선될 거다라고 전망했고 70%는 금융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쟁,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세계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네. 해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I'm back. 나 돌아왔어요. 미국 얘기겠네요. 네. 나 왔어요. 이런 느낌인데. 네. 그 영화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예. 알빌백이었는데 네. 이제 왔네요. 왔어요. 현재 왔어요. 짠 하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아이오와 코커스 얘기인데요. 네. 15일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7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 10시 좀 전에. 그러면 시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99개 카운티 그리고 1557개 기초 선거구에서 이제 코커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뭐 도서관, 학교, 체육관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오와는 뭐 그렇게 큰 주가 아닌데도 전 세계가 주목한 이유가 이게 첫 번째 그렇죠. 당원 대회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이제 좀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여서 전당대회 내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건데요. 네. 선거구별로 당원들과 토론하고 이제 후보자별 지지그룹 형성해서 대의원을 뽑는데 여기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여한 전당대회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누가 대통령을 후보로 정할지 이제 지명을 하는데 아이오와주에 배정된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 2,369명 중에서 40명으로 각 후보는 주 전체 득표에 비례해서 대의원을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공화당에서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I'm back 맞아요. 거잖아요. 네. 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와야지라고 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좀 골수 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1등이죠. 1위죠. 네. 근데 그 다음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했던 네. 사람이고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1등은 지금 알려진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2등을 누가 할 거냐 이게 좀 관심 쏠리는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득표율이 많이 나온 사람을 데리고 아마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갈 가능성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제 네, 그거에 네.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아이오와주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90%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지지율이 높은 그렇죠. 후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보수 성향 후보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 전체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또 공화당은 보수주의자가 많고 그렇죠. 백인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1972년부터 공화당은 1976년부터 미국주 중에서 아이오와에서 가장 먼저 코커스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대선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최초 이 경선지를 사우스캐롤라이나 변경하면서 네. 아이오와는
공화당만의 첫 그렇군요. 번째 경선지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뭐 네. 날씨가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놀러 가서 투표를 안 간다. 맞아요. 네, 그런 네. 얘기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군요. 혹한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15일 날 체감 기온이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혹한 때문에 코커스 참여율이 좀 저조할 것으로 보여서 각 후보 캠프에서 좀 참석을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코커스 당시 18만 7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거보다 적은 13만에서 14만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하면서 집에 있으면 안 된다. 투표하고 죽더라도 우리가 같이 있는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헤일리 전 지사도 전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달라. 이런 단어가 낫죠. 뭐 그렇죠. 투표하러 가서 죽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용기를 좀 내달라라고 말하면서 네. 적극적인 참여 호소했고요. 네. 론 디센트 주자 역시 눈보라와 낮은 체감 온도와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헤일리 전 대사가 사실 조금 더 디센트 후보보다 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헤일리 대사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좀 같이 좀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가 너무 고령이라는 점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 의회가 가장 특권을 가진 요양원이 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사실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니까요. 수가 있기 또 때문에 너무, 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요즘 또 워낙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뭐 나이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뭐 공격 포인트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지금 11시 4분에 들어온 CNN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이 개표 초반에 과반 득표 1위를 해서 승리가 예상된다. 지금 CNN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I'm back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투자자의 굴욕을 네. 정해 주셨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얘기입니다. 네. 뭐 굉장히 뭐 거부고 예. 투자도 잘하고 항상 뉴스를 장식하셨던. 맞아요. 네. 미국 실리콘밸리 저택을 담보로 해서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11년 전에 당시 사상 최고가로 이 집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 파산 등 투자 실패 때문에 대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담보대출을 하나? 주택을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손 회장이 미국 내 유한회사 SB 프로젝트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촌 우드사이드에 있다고 하는데요. 36,400제곱미터 토지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나서 건데 이제 좀 기록을 살펴봤더니 네. SB 프로젝트는 토지 매입 당시 일본의 미즈오 은행에서 100억 엔, 우리 돈으로 905억 원을 담보대출 받았던 손 회장이 또 다른 미국 내 회사인 SB 아메리카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대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12년 11월 달에 손 회장이 미국 주거용 부동산 사상 최고가인 1억 1,7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저택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환율이 달러당 1,050원, 지금 거의 1,270원, 1,28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네, 되죠. 그래서 네. 어쨌든 실질적인 저택주인 손 회장이 맞다라고 이제 보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프트뱅크에서 빌린 부채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런 거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나?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뭐 어쩔 수가 없구나. 네.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네네. 마음의 위로랄까요? 네.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예, 그렇죠. 너무 차이 나죠. 네 번째, 유적지의 전기차. 유적지에 전기차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전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유적지에 전기차가 왜 들어오지? 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영국 여왕이 잠들어 있는 윈저성에 네.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것 때문에 왕실과 고고학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의 역사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윈저성 경내 안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영국 왕실이 밝혔고 고고학계에서는 안 된다. 반대하겠죠. 유적지가 네네. 훼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국광실이 최근에 윈저성 부지에 6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그 계획을 지역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왕실 측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유지 탈탄소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충전소는 기존 건물 구조 변경 없이 깨끗하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설치한 이유가 찰스 3세가 전기차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 아파트에 뭐 1000세대 이렇게 돼야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네. 찰스 3세는 왕이니까 예. 내가 전기차를 좀 타야 되니까 우리 성에 좀 깔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또 애용하는군요. 네, 찰스 뭐 3세가. 아우디랑 뭐 이런 여러 뭐 차가 몇 대가 있다고요. 근데 네. 고고학자들은 이게 유적지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 부지가 윈저성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네. 그 경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뭔가 좀 땅을 파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죠. 집안이 교란되고 고고학적 유적이 손상될 수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윈저성은 런던 템스강 주변에 있고요. 11세기 윌리엄 1세가 전쟁 방어 목적으로 만든 성인데요. 1070년 공사 시작해서 1086년 완공했고 역사가 진짜 네, 오래됐네요. 영국왕실의 공식 거주지 중 하나고요. 경내에 조지교회, 지하에는 엘리자베트 2세 등 역대 국왕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를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윈저성 안에. 근데 사실 윈저성이면 마차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어울리긴 하죠. 그쪽이 더 어울리긴 하네요. 친환경적이고. 네.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오해로 인한 속단을 하지 마시길.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프란스 교황이 얼마 전에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제가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논란이 있죠. 네, 이제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지금 나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란스 교황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교황청에서 결정한 것은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고 네. 일부 사제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속단해서 그런 얘기다라고 하면서 오해해서 속단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보통 어떤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해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축복했고 또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프란스 교황이 얼마 전에 교리 선언문 간청하는 믿음에서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제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네. 이번 달 초 교황청 교리부가 공식적인 의뢰인 혼배 성사하는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고, 거다. 네, 그리고 네. 동성 간의 어떤 성관계도 여전히 죄악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 이어갑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함께 듣겠습니다. Evening is the time of day I find nothing much to say.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by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yellow. Something in the early morning matter tells me that today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to me. Nighttime isn't clear to me. I find nothing near to me.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 again. There's a songbird on my pillow. I can see the funny weeping willow. I can see the sun,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above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reall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jealou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장면들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 누르시고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라디오 콩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많이 추운데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겨울철에 특히 비가 자주 옵니다. 아, 그렇죠. 기온은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네. 습한 탓에 추위가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납니다. 눈이 오는 것은 한 해 겨울 동안 살살 뿌리는 정도로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흔치 않은 광경인데요. 네. 지난주에는 눈이 펑펑 와서 거리 위에 눈이 쌓인 특별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스키를 타고 나와서 사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수거할 쓰레기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이맘때면 마음에 들어오는 캠페인 포스터가 있어서 하나 소개드립니다. 네. 당신의 트리에게 제2의 삶을 선사하세요라는 문구인데 할 일을 마치고 집 밖 쓰레기가 되는 심스를 넘어 행복한 일을 하러 보내주는 느낌이라 참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년 연말 연시가 지나면 시에서 지정한 수거 장소들, 주로 동네 근처 작은 공원들인데요. 네. 그중 한 곳에 나무를 가져다 놓고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하는 분쇄 작업을 하여 녹지 공간에 초록지 농장 등에 골고루 뿌려주며 메마른 겨울 들판을 덮고 보호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기의 환경을 생각하는 제스처로 지난해에는 이 캠페인에 11만 4,247그루의 나무가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트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정말 의미 있는 작업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사실 파리 하면 이제 올해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경찰관들의 과로가 심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경찰관들이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나라에서 숨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위의 모습에 익숙해져 그러려니 해야 살 수 없는 그런 굳은 살이 베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 일반 시민들에게 경찰 시위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안경찰로 일하는 한국계 지인분께 듣는 최근 상황은 파리 유입 인구가 어마하게 늘었고 경찰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고충을 감안한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해를 하시는군요. 네. 네, 직접 가장 잠재울 수 있는 그들이 국가에서 잘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대다수 이해하고 있으며 올림픽 끝까지 휴가를 못 가고 보상 차원의 보너스가 1,500유로 지원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시위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뭐 막바지 준비에 한창 바쁠 것 같은데요. 네, 올림픽 개최 덕분에 파리는 대청소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국회 청사와 마들렌 대성당, 에펠탑은 깨끗하게 재정비되었고 그랑팔레 노트르담 대성당 등도 올림픽 무렵에는 새 단장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페라 갸르니에 극장은 올해 말 공사가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아쉽지만 올림픽 때도 본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프랑스 한인회는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 응원 전략을 구성하고 특히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을 위해 직접 경기장에 찾아 응원을 할 계획을 신년 할애에서 올해 주요 계획으로 발표했고요. 네. 각종 국악기 등 응원 도구를 한국에서 공수하고 한인의 합창단도 조성하여 응원가들을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해두고 뜨거운 환영과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소식도 있네요. 예. emmanuel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프랑스 시각 오늘 오후 8시 15분에 기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 계획은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과의 만남의 일환이라고 엘리제궁은 일요일 저녁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그리고 취하려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답변할 목적으로 열리는 기자회견은 TF1, 프랑스2 및 각 뉴스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네. 소식. emmanuel 마크롱 대통령. 네네네. 더 전해주실 소식 있으세요? 예. 예. 아닙니다. 더 전해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 소식 전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Here comes the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난 14일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미국과 영국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예멘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공습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밖에서 본격적인 교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것인지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사항 한겨레 신문 국제부 정의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미국과 영국의 공격을 받은 후티 반군, 뭐 뉴스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역사부터 일단 좀 짚어주실까요? 후티 반군. 네, 좀 낯선 이름이죠. 예. 후티 반군의 정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 신의 추종자, 이런 뜻입니다. 아,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한 예멘 동북부 북단에 있는 사다 지역에 있던 그 이슬람 종파 중에서 소수 종파인 시아파, 그 중에서도 또 종파인 자이드파의 종교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네네. 1992년에 모하마드 알 후티라는 사람이 창립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서 후티 반군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종종 그 지역의 종족명도 후티입니다. 그래서 예.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모든 예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용적이고 이런 추구하는 종교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네. 당시에 그때 그 예멘의 독재자이자 부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학정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 무장 정파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2003년에 이 세력이 커진 2003년에 살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 후티 반군을 격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격퇴당해서 그중 세력이 커졌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 운동으로 네. 예,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과정을 세월이 지나면서 네. 무장 세력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 안사르 알라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 우리는 이제 뉴스에서 후티 반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멘 정부와 대립하면서 싸우는 동안 세력이 커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11년에 예멘에서 이제 그 살레 대통령의 학장에 반대하는 네. 국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부통령이었던 하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살레에 충성하는 정부군과 하디 대통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내전을 tum타서 이 후티 반군 안사르 알라가 네. 이제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2014년에 결국 수도 사나까지 점령했고 부통령 그 대통령이었던 하디는 2015년에 사우디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디가 사우디에 가고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네. 사우디 쪽에서 같은 하디가 수니파이기도 하고 또 저기 후티 반군 안사르 알라는 시아파니까 그러니까 종파가 다르고 또 이 네. 시아파가 이란과 연결됐다는 생각을 하고서 사우디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아랍연합군을 구성해 갖고서 네.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내전이 생겼군요. 네, 그게 본격적인 내전이죠. 이제 네. 2015년부터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 과정에서 안사르 알라 즉 후티 반군은 이란과 긴밀하게 연관을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내전 동안 안사르 알라가 후티 반군이 세력을 더 키웠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네. 그래서 사우디한테 순항 미사일을 발사, 사우디 정유시설을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했죠. 그러네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제 너 안 되겠다. 그리고 사우디한테도 이제 그만해라.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격적인 휴전이 된 계기는 네. 2014년 작년 3월에 네. 이란과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 국교 정상화 때문에 이제 전쟁의 배후였던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정상화하면서 이제 휴전이 성립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내전을 치르게 되면 뭐 민간인도 그렇고 피해가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8년이나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했었죠. 인구가 3천만 명인데 한 450만 명이 난민이 됐고 37만 명, 40만 명 가까이가 기아, 뭐 콜레라 이런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의 80%가 인도적인 지원 대상이 됐고 그래서 결국 미국도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네. 이제 휴전이 이르게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안사르 알라가 내전에 승리했습니다. 네, 사실상 네. 승리한 거고 네, 지금 네.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후티 반군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절치가 않죠. 이제 반군이 아니네요. 더 이상 반군이 사실상 점령을 정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실상 정부군이죠. 이제 그러네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을 뿐이죠. 네.
예멘에서 일단 이렇게 이제 내전이 종료가 된 건데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1,000km나 떨어진 이 후티 안사르 알라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가자 전쟁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영국 막 공습도 받고 이렇게 된 걸까요? 예멘 내전 과정에서 안사르 알라가 이란과 밀착을 했습니다. 다이 그렇죠. 지원을 받았고. 네. 그런데 이란 이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중동의 그 지정학적 구도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시아파 벨트라폰이 그러는데 그 이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렇게까지 연결됐고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안사르 알라 후티 반군도 가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게 형성이 저항의 됐습니다. 축. 네. 그러면서 하마스 전쟁, 즉 가자 전쟁이 벌어지니까는 이 저항의 축들이 모두 이제 가담하는 거예요. 가담해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가를 칠 거라 했는데 이제 제일 많이 행동에 나선 게 안사르 알라죠. 그렇죠. 안사르 알라가 전쟁 시작하자마자 우리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을 우리는 방해하겠다 네. 얘기를 했고 실제로 10월 31일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로 간다고 생각하는 배를 갖다가 자기들의 판단하에서 납포하거나 공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게 홍해라는 지역이 전 세계 화물 물동의 약 15% 내외가 통과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이건 네. 상당히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특히 이제 세계 수로를 책임져야 되는 패권 국가인 미국이 좌시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공격하게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볼보라든지 유럽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이게 피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머스크나 이런 세계 큰 대형 화물사들이 네. 홍해 항해를 갖다 중단하겠다 그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하고 저 남아공을 돌아서 가야 되는 돌아서 거죠. 가야 되니까 네. 화물 선적료가 뭐 급등하고 비싸지고. 그리고 네.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값도 거기 뭐 기름값도 최근 들어 다시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뭐 내년 말 이 사태가 계속되면 내년 말에는 $110까지 갈 것이다. 배럴당. 올해 말에요? 네. 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빨리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좀 이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지금 그런 기미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좀 걱정입니다. 네. 이 후티 안사르 알라가 유독 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그렇죠. 말씀해 주실까요? 저항의 축에 있던 이란이나 뭐 다른 헤즈볼라도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했고 물론 네. 헤즈볼라는 국경 지역에서 조금 교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안사르 알라만큼 나서지 않았는데 그렇죠. 안사르 알라에 나선 이유는 이제 그 내부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부적으로는 네. 내전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반이스라엘 이제 가제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반이스라엘 투쟁을 자기가 직접 나선다. 특히 이슬람권 무슬림 대중들 사이에서는 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아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지하고 나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나서겠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지위를 받는 거죠. 더구나 이 안사르 알라 후티 반군은 이슬람 종파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 종파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쪽 이단 시대는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반이스라엘 투쟁을 통해 가지고 무슬림 대중들의 여론을 자기들이 얻고 정체성을 가겠다. 인정받겠다. 그런 거죠. 네네. 또 대외적으로 그런 게 이제 가장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뭐 전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좀 받을 그렇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예멘 즉 안사르 살라가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네. 그 홍해에 딱 접해 있어서 옛날 고대 때부터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홍해나 그 바로 그 해협 바브 알 이름이 어려워요. 바브 알 만데브 해협. 네. 여기가 자기네들한테서 자기네들 해역인데 이제는 이 해역에 대한 수로에 대한 자기들 지분을 인정받겠다 몫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계속 이런 걸 제기를 하게 되면은 네. 저것도 이제 실체를 인정하고서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 몫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홍해에서의 우리의 영향력. 그렇죠. 그래서 홍해에서 계속 지금 선박들 공격하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사람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의 축에서 네. 페르시아만 이란의 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여기
홍해인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수로인데 저항의 축들이 이제 이게 페르시아만이나 홍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영향력과 존재감을 다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란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접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죠. 강력하게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접경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면서도 세계의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미국 주도의 공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안사르알라 후티가 홍해 물류 이동을 방해하는 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는 있을까? 이게 더 확전될까 봐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결국은 보십니까? 12월 들어서 번영 수호자 작전이라는 그런 홍해 수호 작전에 나섰고 네. 동맹국들 조직해서 결국은 12일, 13일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30곳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물의 한 90%를 파괴시켰다. 하지만 서방의 군사 소식통들이나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네. 안사르알레 군사 능력의 20-30%까지 제거를 못했다. 80%는 그대로 남아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 같은 보도를 보면은 네. 안사르알레가 이보다 더 지독한 상황에서 즉 미국이 지원하고 아랍연합군에 맞서서 8년 동안 싸워서 이긴 세력인데 이걸로 제거되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네. 그래서 또 안사르알라가 이게 자기들의 무기나 드론이나 미사일, 값싼 드론이나 미사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계속 이동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국은 이걸 완전히 파괴시키려면 결국 전면전을 불가해야 되는데 과연 전면전을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도 뭐 사실 그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부담이죠. 미국도 그 전부터 계속 안사르알라와 후티 반군과 정면 대전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안사르알라와 후티 반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홍해에서의 항해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홍해에서 항해의 안전이라는 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네. 미사일 쏘아대고 비행기로 공습을 하는 해역에 어떤 상상이 다가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사르알라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후티 반군 안사르알라가 미국의 군사력과 정면 대결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오히려 미사일 한 방 쏘고 드론 한 방 날리고 최근에 그래서 어저께 미국의 군함과 상선에 대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선 좀 피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저강도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네. 골치가 아파지고 그럼 계속 미국은 예멘을 공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안사르알라 군사 능력 지금 한 20-30%밖에 제거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안사르알라가 그 내전 과정에서 지원을 봐서 특히 값싼 네. 드론이나 값싼 그 탄도미사일 네. 이런 것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한 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무슨 2-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 그 2-300만 원짜리를 갖고서 오히려 몇억 달러짜리 된 군함을 공격하고 그러면 뭐 비록 드론은 파괴되긴 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렇게 값싼 무기 그렇죠. 넣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격을 하고 나니까는 네. 사람들을 갖다 국민들을 모아서 수도 사나에서 대형 집회를 갖다가 성조기를 불사를 두는 대형 이스라엘과 성조기를 불사르는 대형 집회를 갖는 등 오히려 정권의 지지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을 더 벌이고 있죠. 내부는 더 결속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결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뭐 끝날 것 같지 않고 중동 지역에 뭐 평화는 어떻게 좀 당분간은 어렵겠죠? 가자 전쟁도 이스라엘이 지금 중단할 기미가 없고 네. 교착선에 빠져서 진행될 거고 또 안사르알라 역시도 미국과 정면 대결은 하지 않겠지만 이 시간을 두고서 드론 한 방, 미사일 한 방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홍해에서의 수로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네. 결국은 미국의 국제사회로 하여금 빨리 특히 미국을 하여금 빨리 이스라엘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전쟁을 좀 어떻게 좀 중단시켜봐라. 압력을 네. 넣어라. 이렇게 계속 할 거죠. 이건 이른바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긴장이 가자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홍해에서도 티각티각하는 이런 긴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해 위기가 길어질수록 미국은 발목을 잡히는 셈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미국이 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후티 반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겨레 신문 정희길 기자와 함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으셨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브라운 앤 데이나의 The Ace of Sorrow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 the Queen of Hearts, he's the ace of sorrow. He's here today, he's gone tomorrow.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hearts few.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Had I the store on yonder mountain with gold and silver I had for counting, I could